자, 타이틀은 0%대 저성장 공식화 하나, 금리나 횟수에 주목하는 시장이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29일 내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한국은행에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고요. 기준금리도 발표를 합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0%대 저성장이 유력할 것이라는 시각이 바다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금융시장도 숨을 죽인 모양새다. 자, 한은은 29일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은행에서 내일 발표할 경제 전망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전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거는 기존에는 1.6%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KDI에서 원래는 1.6%로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 절반이 낮은 0.8%의 성장률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행 역시도 1%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고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내려간 적이 있는가? 예, 있죠. 언제? 코로나 시기랍니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0%대 경제 성장률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코로나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되는 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5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가 안 되는 0%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 1%가 안 되는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2.75%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것들이죠.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서 경제 유동성을 공급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경기 부양이 차기 정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5년 연말까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2.7%인데 연말쯤 12월쯤에는 기준금리가 2% 혹은 그 이하로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아까 보셨죠? 1,360원대로 내려오며 환율 불안감이 가라앉은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포워드 가이던스도 3분기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져서 연말에 2.0% 혹은 그 이하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측이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2%라면 기준금리가 2%가 된다면 대출금리는 얼마가 될까요?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대략 3% 초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현재 시장의 대출금리는 3% 후반대로 보시면 돼요. 현재 신규로 대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는 3% 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사는 요 기사인데요. 자,
이젠 주담대 연 3%대 금리로 받아요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7개월 만에 4%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는 이제 3% 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 즈음에 대출 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연말 즈음에 대출 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대출금리 3% 초반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거죠. 대출금리,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주담대 금리라든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예, 뭐 3%, 3.1%, 3.2%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현재 부산에 전세가율 뭔가 아시죠? 그죠? 매매가 분의 전세가격. 요게 전세가율입니다. 부산의 전세가율은 약 63%로 보시면 됩니다. 63%.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부산의 전세가율이 63%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10억짜리 주택의 전세가가 6억 3천원이야. 6억 3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이 얼마인가? 예, 아파트 기준으로 5.3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6억 3천 전세를 올 월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올 월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충 그 비율이 3.3%가 나옵니다. 3.3%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주담대 금리가 3.2%인데, 예.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월세를 사게 됐을 때, 그,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3.3%. 예. 차라리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한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0%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면은, 예, 연말쯤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는 2%대의 기준금리도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이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0%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코로나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때 0%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코로나 시기에 기준금리는 얼마였는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시죠. 자, 한국 기준금리 추이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와요. 현재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년도 4월 달에 2.75%입니다. 그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2020년 정도는 어땠는가? 자, 보시다시피 2020년 11월입니다. 예, 한국의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0.5%. 21년 1월 달에도 0.5%. 이때가 코로나 시기죠, 그죠? 코로나 한참 들어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예, 이 당시에 기준금리는 0.5%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0%대라는 이야기는 예, 기준금리가 2%가 아니라 1%까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하가 더 크게,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셔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아까 보셨다시피 예, 2.75죠, 그죠? 2.75. 자, 3.5에서 2.75. 만약에 내일 내린다면은 0.25를 내린다면 2.5가 되겠죠. 예, 3.5에서 2.5로 내려오는데 한 8개월 걸렸어요. 그죠? 3.5에서 2.5로 1%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2.5가 만약에 1.5로 떨어진다면, 예, 3.5에서 결국은 1.5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경제 성장률이 왜? 너무 낮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이기 때문에 1.5%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기준금리 0.5% 시절에 우리 대출금리가 얼마였습니까? 뭐 1.5%, 2%를 넘지 않았어요. 대출금리가 1.5%, 1.8%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산시장이 어떠했는가? 경기는 안 좋았죠. 경제 성장률이 0%대인데 경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경기는 정말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었던가?
불과 4, 5년 전의 일입니다.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